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된 우울한 조사 결과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11세와 13세, 15세 아동들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6점으로 OECD 27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7개국 평균 점수는 7.6점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1점 가까이 낮은 점수인데다가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7점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70%의 아동이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학교가 28%, 학원과 과외가 23%, 자기학습 20% 등이 작용하고 있어 대부분 공부와 연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아동의 65%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가 64%로 가장 높고 성적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56%, 부모의 지나친 간섭 40% 등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5명 중 1명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는 상황.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기만 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 부모들조차 성공주의만을 유일한 가치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영섭 교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목적대로 세워져 가야 한다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중요한 우리 자녀 세대 문제, 그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그 문제 하나님과 상의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냐라는 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은 거, 다음 세대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부모 세대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집, 우리 아내로부터 내 가정 잘 건사한 여기 안에서 만족하는 그거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하는 부모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열방의 합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요, 기도 제목이 되는 그 합이. 그 부모 세대가 서야 그 자녀 세대에게 내가 기쁨의 다음 세대 이삭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부모 스스로의 사명 실천. 그것이 곧 자녀가 행복한 생활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관련 통계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로 전국 9세에서 17세 아동 2,510명을 지난해 1월과 2월에 대면 면접법을 토대로 시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수동 연세요양병원 염한석 원장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28일 민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는 염한석 원장이 지난 2월 유튜브에 내 자식 동성애자 만드는 총신게이들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이후 9개가 넘는 동영상과 기사를 통해 학교와 학생, 총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대학은 염 원장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비방과 폭로에 대해서 사과와 개선을 요구했지만 더 심각한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면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염 원장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본교의 순수한 신학과 신앙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신천지 대처 활동을 준비하고 신천지 피해자들의 청춘 반환 소송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회복 청춘 반환 지원센터가 개소됐습니다. 박향미 지원센터 대표는 지난 2일 진행된 개소식에서 신천지로 인해 개인의 삶과 가정이 무너진 피해자들을 많이 봤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은 전무했다면서 신천지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삶과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를 중심으로 꾸려진 청년회복, 청춘반환지원센터는 여러 이단 상담 전문가와 예술인, 각 지역의 신천지 피해자 단체의 협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코로나19 2차 피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보건체계 취약 지역의 신생아 2,600만 명이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유아들의 질병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또 500만 명의 아동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릴 거라고 전망하면서 코로나19와 말라리아로 인해서 약 10만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난민과 보건이 취약한 지역 아동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마다가스카르는 열악한 의료시설로 코로나19를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한 의료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마다가스카르 지부장 이재훈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은 지난 2018년에 헌신적인 의료 봉사로 국민훈장 목련장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마다가스카르의 주된 사역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처음 왔을 때 외과 의사며 선교사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도시에서 조금만 나가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것을 알았고 또 사람들이 도시까지 가서 치료받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 사업을 했지요. 지금까지 약 114회 이동진료를 하였고요. 금년에는 안식년을 하면서 내년부터 이런 오지에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갖춘 현지인 의료인을 훈련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된 급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마다가스카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네 번째이고 국민들이 1년에 약 400불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데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 원조를 해줘야 일을 할 수 있지요.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진단과 격리가 아주 중요한데 어렵게 진단키트를 구해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도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 가지 물품을 모았는데 그것을 이곳으로 배달하는데도 돈이 좀 필요하고요. 또 당장에는 병원에서 급한 방호복과 마스크도 부족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나 큰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큰 일을 할 때 또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일, 그런 거 말이죠. 저희가 그 와디지라고 하는 펀딩 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과 아주 가난한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고쳐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모았는데 107% 달성해서 참으로 요긴하게 마다가스카르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가 선교사님의 안식년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그곳에 남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마다가스카르에 남아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기로 남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 교민들이 의사인 제가 남아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저 말고도 약 30가정 정도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다 자기 있는 곳에서 지금 현지인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분들이 보내는 기도 편지와 요청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것이 마다가스카르를 돕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는
헌신된 인재와 재능 있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일할 사람들을 발굴하고 파송해 주는 것이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 저희도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고요. 선교사님의 그 선한 마음이 마다가스카르를 건강하게 지켜낼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다가스카르 이재훈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재훈 선교사처럼 이렇게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은 그 의미가 더할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아프리카 부룬디에도 편안한 삶이 아닌 부르심에 순종한 삶을 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간 의료 선교사들은 마을의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부룬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s easy to miss on a map. Roughly the size of Maryland, Burundi is one of Africa's smallest countries. It used to be the third poorest in the world. Now it's number one. The average person here lives on less than $1 a day. In 2013, American Jason Fader moved his wife Heather and their 2 kids to Burundi to serve as a missionary doctor in this remote valley. Kibuye Hospital is about 3 hours outside the capital city. Between here and there is no surgeon. The majority, all except for me, of the surgeons in Burundi work in the capital city. And for a population of 10 million people, there are only 13 surgeons, with Fader becoming number 14. And on a typical day, how many surgeries are you doing? I schedule 1 or 2, and we end up doing 10. Like many other missionaries here, he raises his own support.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a place in the U.S. where I could have even a smidgen of the impact that one surgeon can have here in the middle of Africa. There's 2 million people out there that have no surgeon, and I'm happy to be here to help care for them. Half of Burundi has no access to potable water. Some 70% of the nation lives below the poverty line. There's no health care to speak of. So as you can imagine, this small Christian hospital here in a remote corner of Burundi acts as a lifeline to tens of thousands of people. Rachel and Eric McLaughlin, Alyssa Feaster, and John and Jessica Cropsey joined the Faders in Burundi as missionary doctors. On fait ça 10 fois par jour. Pas de problème. Naki bazo. John Cropsey is one of only 3 ophthalmologists here. The work we do is stressful. Got cross-cultural conflict going on. You've got stressful work, limited resources. During dry season, we can have as little as 2 hours or even sometimes no power during the day. Lord God, I thank you for this chance to be here today. I pray that you would be with this woman and her baby. I pray for a safe delivery. In your name we pray. Amen. Rachel McLaughlin is one of just 20 OBGYNs. Faith in Christ and the opportunity to help the less fortunate are just some of the reasons that compel these doctors to serve in less than ideal conditions. God has called us to this place. So he's called us to hard work, but he's called us to good work. And I think that we can see his redeeming story when we have the eyes to look for it. In addition to meeting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Fader's team also trains a new generation to serve here. We thought the opportunity was really great to come to Burundi to disciple and train medical students and hopefully residents in the future in order to be physicians who can care compassionately for their people in Jesus' name and provide excellent health care. Fader says Gerson's generous gift will continue to touch and heal the lives of countless people across this nation. It's amazing how much you can do with so little. You know, we're not doing laparoscopic esophagectomies, but we are helping people walk. We are saving lives at the rate of sometimes thousands per year.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말에 좀 깜짝 소식이었는데
정말 보란 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3주 만에 나왔고요. 저는 이번 주말이 하나의 브레이크 포인트, 이게 절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나올 수 있고 이때 안 나오면 이제 건강 이상설이 점점 더 현실화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도 이 3주를 넘기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4월 29일 날 그 기차가 원산역에 전용 열차가 정차돼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움직였을 거라는 이제 그런 정부 당국의 아마 인공위성 사진 추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이제 5월 1일 날 이제 하나의 노동절에 맞춰서 순천 인비료 공장 이제 준공식에 그야말로 건재를 자랑하며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다소간 얼굴이 좀 붓기가 있고 뭐 원산에서 좀 많이 잡수셨는지 체중이 좀 부른 느낌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보이는 좀 것 있고요. 같았어요. 예. 다만 조금 의아스러운 건 물론 순천 인비료 공장이 좀 넓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길이가 있어서 이제 카트를 탔는데 이제 그 카트 하면 저희가 또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에 스트로크 중풍을 앓은 다음에 탔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 하는 또 여러 가지 뭐 의아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 보행을 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일부 탈북자의 지적이었는데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그의 건재가 확실해졌고 뭐 그가 또 줄담배를 계속 힘으로써 심혈관계 수술을 받았다라는 일부 또 지적도 이제 반박하는 이제 그림을 연출했습니다. 하여튼 뭐 3주간의 등장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뉴스 못지않게 지구촌을 달구었던 그러니까요. 소식이 이제 진정이 일단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교수님하고 아마 이제 지난주가 좀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그야말로 좀 수많은 첩보가 나왔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제 뉴스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구체적이었었거든요. 이런 좀 추측들이 만들어낸 첩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좀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보세요? 사실은 뭐 20일 3주 동안 부재했던 점은 한 2번 있었고요. 네. 2014년에 다리가 좀 불편했을 때는 40일 만에 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이렇게 관심이 고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김정은 이상설의 어떤 증폭이 원인은 이제 CNN이라는 미국의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에서 그의 이상설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이제 관심이 그냥 하루아침에 증폭이 됐습니다. 그렇죠. CNN이 다소 기사를 보면 이제 출처가 좀 미흡한 기사이긴 하는데 CNN이라는 뉴스 자체에 밸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이를 한 번에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뉴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증폭 에스컬레이터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또 일부 부정확 미확인 뉴스들이 이제 막 활개를 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주간현대라는 잡지인데 주간지인데 뭐 3분 만에 스턴트 시술이 끝나야 되는데 뭐 8분 이상, 1시간 이상 감으로써 실패했다라고 정말 육하원칙을 누가 옆에서 본 듯한 그러니까요. 어떤 설명을 했는데 예. 이렇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관한 뉴스에 관해서 디테일이 나오는 거는 저는 믿지는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제가 2008년에 국정원 연구소장을 했을 때 예. 2008년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중풍이 왔는데 사실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그널이라고 그래서 시그널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 예. 인간 정보, 휴민트 등이 있는데 지금 북한 내부의 인사이드 스토리는 사실 외부에서 감지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그의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용 열차가 원산역에 4월 21일부터 정차가 돼 있었다. 그리고 뭐 통신량이 급증하지 않았고 북중 국경 간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4월 15일 태양절 금수산
참배 행사에 불참을 왜 불참한 했느냐. 거.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그 행사가 한 자정에 진행되는데 한 시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서 있기에 불편한 신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뭐 추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절이라는 북한의 행사는 북한 정권의 아주 상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이를 불참하는 것은 좀 의아스럽기 짝이 없죠. 예. 그러나 뭐 3주 동안 하여튼 그의 건재가 확인됨으로써 그간의 스토리는 훗날 뭐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구체적인 추측 첩보가 좀 난무하다 보니까 북한 상황에 대한 어떤 내부 정보력이 건재하나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양측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일단 이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두 분께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99%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판단을 하는데 좀 혼선이 왔습니다. 물론 또 청와대와 정부도 이상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거는 정부가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더 정부 당국에서 국회 정보위에 출석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소한 이러이러한 근거로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조금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확산 또 난무 또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약간의 지르기식 주장 등이 좀 해소가 됐을 텐데 그런 면은 조금 더 앞으로 향후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왜 이 20여일 동안 북한이 침묵을 했을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은 이제 전통적으로 네. 자신 지도자의 안위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은 뭐 이제 외부의 관측을 즐기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극적인 깜짝 등장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고 예. 또 워낙 VVIP 최고 지도자의 안위에 관한 사항은 극비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자들이 우리처럼 즉시 반응을 보이다가는 또 사단이 날 수가 있죠. 이것은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예. 밑에 실무자 차원에서 이것을 오픈하기는 어려운 북한 아주 폐쇄 체제의 독특한 전통과 특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주말에 좀 놀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우리 측 지피에 4발인가요? 총탄이 날아들었거든요. 이건 뭐 일단 좀 우발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합참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에 그냥 설명의 시간을 너무 많이 두더라고요. 네. 6가지를 들어서 이게 우발이다. 4발이 날라와서 뭐 우리도 반응 사격으로 10발을 발사했는데 사실 뭐 북한의 도발 의도를 남측에서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이다, 우발적이다라고 분류해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설명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것은 남북 간 합의된 9.19 군사 공동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을 해야죠.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거는 우발적이다라고 6가지 근거다. 뭐 사거리가 넘쳤다. 뭐 안개 시흥국이다. 북한의 화기 교대 점검 시간이다. 도대체 그런 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일단 합참의 자세는 저는 좀 못마땅하고요. 일단은 북한에게 9.19 군사 합의로서 추후에 다시는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해서 강력한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단도 그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보시는지요? 이제 3주 동안의 부재 끝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뭐 비료 공장 가서 식량난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뉴스도 있지만 또 저것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눈빛도 있는데 3일날 이렇게 GP에서 총격을 가함으로써 9.19 군사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의 건재를 반가워하면서 비핵화를 논의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한미 정상들의 요구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답을 지피의 총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한반도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등장하지만 비핵화 협상에 뭐 등장하지 않으면서 다시 주기적인 도발 국면, 사실은 4월 11일 정치국 회의 이전에 주간 단위로 방사포와 미사를 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을 또 재현한다면 부재전이나 후나 그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실망감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등장을 했고 또 이제부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또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수동 연세요양병원 염한석 원장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의 청춘 반환 소송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회복 청춘 반환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코로나19 2차 피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계약 일정이 발표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시천에 배워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